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티처 상식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북튜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이 바로 여기 네, 보이죠? 바로 완벽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완벽의 배신, 사실 책 제목만 봤을 때는 딱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완벽의 배신? 이 뭐지? 그냥 그림 이미지만 봤을 때도 좀 약간 소설책, 추리 소설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완벽주의자와 관련한 책이에요. 완벽주의자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고, 그 사례에 대한 이제 진료, 그런 기록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경위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강하게, 정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좀 완벽주의의 그런 가면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자들에게 좀 좋은 책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책에 그 완벽주의에 대한 치료법이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완벽주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 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물론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책의 구성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이 책은 역시 그 단순하게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역시나 심리학 서적, 심리학 서적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책의 구성은 이제 저자가 그 정신과 전문이에요. 정신과 전문이어서 저자가 경험했던 환자들에 대한 실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든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진료를 하고 그 치료 결과 결과를 얻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이 사례에 대한 환자 이름은 가명으로 명시를 해놓고 이 책을 써내려 나갔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완벽주의는 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정신 질환인 거예요. 네. 왜 정신질환이냐고 하냐면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현대 질병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이 현대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과를 잘 내야 하잖아요. 단순하게 성과가 잘 나오면 그 능력이 입증되는 거니까요. 이게 단순한 지표잖아요. 네. 그래야 인정받고 자신의 경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가 있죠.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또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결과까지 이 3박자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죠. 네. 이게 완벽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비단 성과만이 아니에요. 네. 이 책에서는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뭐 내 몸은 누구보다 뭐 예쁘고 뭐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 뭐 내 자식은 다른 자식보다 훨씬 뛰어나야 한다. 내 부하 직원은 내 부모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분노한다. 예. 이런 사례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나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도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져요. 네. 이제 현대인에겐 이미 완벽주의가 만연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좀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직장인으로서는 마크 주커버거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위치로는 유재석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또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엄마 아빠, 뭐 외모로는 미모가 정말 뛰어난 연예인과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완벽 그 자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우리 그 완벽주의자들은. 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인으로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완벽해야 되니까, 정말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내재화되고 그게 발현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책 안에는 그 77건이나 되는 완벽주의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실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죠. 네. 물론 그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나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독일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 사례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죠. 예,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으니까. 예,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단 완벽주의의 사례는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이 나라는 주체에 대한 완벽주의,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완벽주의만 알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앞서 말했던 그런 외모지상주의, 그런 것에 더해서 몸매와 미모에 대한 완벽주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완벽주의, 남의 일에 대해 간섭하는 완벽주의 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었을 때쯤에는 앞에 있는 완벽주의 사례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네. 77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례에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혹은 이런 사례가 많아도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책 안에 있는 사례와 아마 유사할 겁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에서 일치를 했으니까요. 그래 맞아라는 말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그래 나도 이랬지,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 책 안에 있는 사례와 같은 그런 사람과 유사한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완벽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눈에 잘 보이게끔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예. 뭐 1, 2, 3 이렇게 나눠서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문단의 내용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완벽주의 치료법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대한 치료법,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1, 2, 3 뭐 이렇게 순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라는 게 그냥 문단 내용으로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답답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책은 그 완벽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상황들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책이지만 또 사회학 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완벽주의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사회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가벼운 마음보다도 그 사례 속에 책 내용에 담겨져 있는 완벽주의와 사회적 의미를 좀 파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완벽주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올 거예요. 네. 결국 완벽주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자세,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완벽주의의 중요한 대처법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이 책을 좀 모든 현대인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례사 비평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왜 완벽주의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일단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하길 꺼려해요. 네, 그리고 내가 완벽주의자임을 들키지 않기를 원하고, 남들이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의 성향. 네. 그리고 또 자신이 완벽주의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완벽주의인데 내가 왜 완벽주의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거든요. 예. 그리고 완벽주의자라는 그 자체가 들통이 나면 그것도 완벽에 금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들에게 추천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는 거예요. 예. 돌려 말하기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하는 그런 책 내용을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저도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힘든데요. 그래도 이 책을 읽고 조금은 저 스스로도 좀 해결하려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편하게 좀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림티처 상식이 좀 전해드리는 책 리뷰. 네, 오늘은 그 라파엘 M 보넬리가 지은 완벽의 배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이 2016년도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신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완벽주의자 뭐 아니면 정말 모든 현대인들 혹은 완벽주의 성향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림티처 상직의 책 리뷰 완벽의 배신,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